거의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7가지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PDF가 아니고 진짜 그냥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 파일을 다 드렸잖아요. 파일을 다 넘겨드렸고, 네, 지금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또 2호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대표님을 처음 만난 게 한 2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표님의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은 분들한테 대표님의 사례도 많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1,500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상위 1% 자영업자가 됐단 말이죠. 3천만 원을 벌면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일단 뭐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게 1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3천만 원을 벌게 된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수익이 올라왔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돌려드리고 어떤 기부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돈을 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네에서 또 허름한 가게, 또 작은 곳에서 순수익을 3천만 원씩 올린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장사가 잘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주제인데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보고 실천에 옮기셔서 실제로 좀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오모테나시의 비밀이라고 오모테나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모테나시가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 키워드 자체, 단어 자체를 좀 약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정말 쉽게 풀이하면은 최고의 환대, 최고의 환대. 우리 매장을 방문해주신 손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드리고 다시 한번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고객님한테 전해드리고 잊을 수 없는 매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오모테나시의 비밀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오모테나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일단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 있는데, 일단은 고객님이 들어오셨을 때 환영을 격하게 해드리는 거를 조금 저희 매장만의 분위기 또 문화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그리고 저희 형 둘이서만 인사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은 항상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좀 크게 하는데 직원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다 같이 좀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또 고객님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조금 다른 가치를 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후미진 골목까지 찾아오려면 음식 이외에 또 다른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만들어가는데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멘트나 행동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어쨌든 이 외식 사업이라는 게 서비스 쪽에 이제 포함된다고 이미 본질을 꿰뚫으셨고 그걸 조금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제로 오모테나시를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어떤 그 격한 환영 말고 또 다른 좀 사례들도 몇 가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저는 적극적 보기라고 하는데, 적극적 보기. 네, 쉽게 얘기하면 고객님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카운터에서 이제 고객님이 나오실 때 계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홀 서버들과 고객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불편할까를 관찰을 하거든요. 그 관찰을 통해서 매뉴얼화 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머리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그냥 테이블 위에 머리끈을 올려놓는 것보다 우리 고객님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분명히 어떤 행동 제스처로 불편함을 느끼는 타이밍을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님이 어떤 불편해하는 그 타이밍에 딱 제공을 했을 때 같은 머리끈이어도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머리끈 놓는 매장들은 요즘 좀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는 어떤 디테일한 관찰을 통해서 실제 필요할 때 손님 하면서 약간 좀 접객도 하면서 맞습니다. 대화도 하고. 네네. 이야, 진짜 쉽지 않은, 진짜 오모테나시가 많네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딱 줬을 때 이렇게 필요했는데
아니면은 되게 진짜 감동받는. 근데 이제 그냥 눈에 보여져 있으면은 사실 이런 게 있네라고는 하지만 크게 감동을 받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좀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선 충전기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무선 충전기. 네. 보통 식당이나 어디 카페를 가도 충전기가 없는 식당도 있고 많죠, 아직. 네, 어떤 거는 아이폰은 없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딱 아예 무선으로 조금 이렇게 작은 미니 사이즈의 충전기를 구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충전되나요? 라고 했을 때 카운터에서 충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딱 이제 무선 충전기를 제공을 했을 때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진짜 매장에 어떤 감정을 남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겹겹이 네. 쌓여가는 거네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사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음식이 좀 빨간색이다 보니까 네, 등갈비찜이죠. 네. 옷에 양념이 튀거나 고춧가루가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끓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직원, 서버들이 고객님을 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소리만 듣거나 어떤 동작만 봐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나겠다를 조금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바닥에 수저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면 네, 갈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가는 경우. 그리고 옷에 튀었을 때 처음에는 퐁퐁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디테일한 거긴 하네요. 네, 그것도 좋았지만 조금 이걸 제공할 때 좀 스스로 약간 민망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니까 이런 클리너, 어디 옷에 묻었을 때 전문 클리너죠. 예, 그런 클리너를 제공을 해드렸더니 거기서 또 한 번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참 정말 디테일하다. 그리고 손님의 어떤 마음을 진짜 많이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모테나시가 아닐까. 네, 사실 이거 말고도 한 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정말 많이 네, 있네. 오늘 시간상 또 이렇게 조금 짧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 볼 수 있는 방법을 달았거든요. 거기에는 거의 한 9시간 정도 분량으로 그쵸, 다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오모테나시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밸류업 마케팅입니다. 밸류업 마케팅. 마케팅은 뭐 알겠는데 밸류업, 뭐 가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마케팅일까요? 맞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인데 어떤 기분이 다운되면서 더 맛없게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어차피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다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매장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례가 있어야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와닿으니까. 네네. 네,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걸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매장에서 정말 열심히 음식을 만드세요. 좋은 재료를 쓰시고요. 그리고 나름의 음식 만드는 노하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저도 그랬었고, 이 좋은 재료와 열심히 만드는 과정을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경우는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어디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남들이 나가고 싶은 부러운 채널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알리지 않고,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얻으려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장 외부랑 내부에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화면을 아예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정말 효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외부에 틀어져 있는 이 TV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소모품인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켜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장을 지나가는 분들한테 항상 음성으로, 또 어떤 다양한 효과적인 시각적인 것들로 쳐다보게 되죠. 네, 쳐다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음식을 만드는 방법,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좀 칼로리가 높은 영상들을 TV에 집어넣어서 한 번 넣고 두 번 오게 하고, 세 번 넣고 네 번 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외부 TV에 저희가 나왔던 어떤 채널들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웨이팅 하시는 고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매장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진짜 더 맛있게 느끼고, 그렇죠. 나가실 때 그런 말씀들 꼭 해주세요. 그런 거 보고, 이게 사실은 TV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돈도 조금 들어가고. 기사님을 또 불러서 어떤 각도에다 어디에 달 것이며, 근데 한번 설치를 해두면 정말 효자 직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정말 이것도 사소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4시간
아니지만 나를 위해 대신 일해주는 효자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 말고 또 밸류업 마케팅 한 가지만 좀 사례가 더 있을까요? 사장님들이 어떤 마트를 갈 때도 있고 어디 볼일을 보러 나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차를 타고 나가시잖아요. 장을 보러 갈 때 저는 이 차에다가 저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캐릭터를 항상 넣고 이걸 끌고 다니거든요. 4년 반째. 근데 그걸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도 많구나 여기. 네. 그리고 여기 감동식당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막상 사장님들 만나보면 저랑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래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매장에 내 얼굴이 드러내고 좀 자신감 있게 마케팅을 하시면은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분명히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드러내는, 약간 업사이드에서 우리 매장 브랜드 나 이런 걸 좀 드러내면서 실제로 마케팅 효과를 보는 측면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매장 안에 보면은 실제로 저도 이제 가서 먹어봤지만 원산지 같은 거 표시라든지 맞습니다. 실제 농장 가서 같이 사진 찍은 거라든지 정말 사소한 거지만 실제로 그 방문해가지고 사진 찍고 벽에 걸어놓고 하는 것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맛있다, 맛있을 거야, 어쩔 수 없이 맛있구나 이걸 느끼고 이제 들어와서 먹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진짜 미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국에도 보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감각교차연구소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거에 좀 기반해서 증명된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참 과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월 3천만 원 동네에 허름한 어떤 매장에서 벌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온라인 마케팅의 효율화입니다. 이것도 그냥 마케팅이 아니고 온라인 마케팅 효율화네요. 그죠? 맞습니다. 효율화. 어떤 효율화일까요? 저는 어떤 마케팅을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마케팅은 단순히 블로그 체험단이다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식당 마케팅은 블로그 체험단이다. 네. 근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장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필수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먼저 기회를 얻어야 방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상권이 좋지 않을수록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 원의 인테리어로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자생적으로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고요. 어떤 강의를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말씀 들으면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매장만의 또 노하우가 생겨서 원래는 외부 마케팅 업체에 돈을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높은 키워드는 30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효과를 매장에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대행사 이런 데 돈을 주지 않고 어쨌든 직접 하신 거니까 매장 운영된 기간을 따지고 보면 거의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됐고 그러면은 온라인 마케팅 효율화 중에서 네.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사장님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 직접 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는 매장에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이벤트도 사실은 고객 DB를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지만 한 가지 게임 이벤트로 뭔가 진행을 했을 때는 고객님들이 지루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실제로 지루해하고 그래서 하나에서 4가지 이벤트를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해줘요. 온라인을 약간 접목시켜가지고 네, 하는 맞습니다. 부분으로. 가령 이런 거죠. 뽑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이머 이벤트, 룰렛 이벤트 이런 게임을 같이 접목을 해서 고객님들이 참여했을 때 상품을 뽑아서 선물도 드리고요. 근데 이 상품을 뽑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 영수증 리뷰를 작성해 주시거나 이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이 되는 거죠. 당근마켓을 단골을 추가하고 고객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단골분들께서 매장에 들어오시면은
영수증 먼저 주세요. 이벤트 먼저 참여할게요. 아, 알아서 네, 스스로. 그런 말들을 굉장히 하시고 일주일 전에 이제 어떤 손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42번째 영수증 리뷰를 작성을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VIP 가입을 또 시켜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고객님들의 DB를 우리 매장에서 축적하게 되면 신메뉴가 나왔을 때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일일이 계속 전단지를 돌려야 되고 그냥 언제 오시나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영수증 리뷰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했을 때는 상위 노출과도 이게 직결되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를 제가 실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행사에 맡겨서 영수증 한 개에 얼마씩 주기도 하고 찜 500개, 찜 1000개 이런 거 이제 돈으로 네. 환산해가지고 좀 맡기기도 하고, 뭐 플레이스 소개글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대행사에서 도맡아서 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은 그걸 하나하나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네. 해보고 나니까 대행사에 맡기지 않아도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네. 있고, 그러면서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 참 많은 사장님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케팅 효율화에 대해서도 사실 한 20%밖에 지금 얘기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네에서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한 것, 네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적극적 고객 DB입니다. 적극적 고객 DB. 고객 DB라는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또 적극적이라는 말이 좀 두 개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고객 DB를 얻기 위해서는 고객님들한테 먼저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눠 드리는 것. 고객 DB라고 하면은 손님들의 전화번호나 맞습니다. 손님들의 전화번호, 또 성함, 생일, 연락처, 정보네요, 정보. 네,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요즘에 사실 장사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제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연락도 많이 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시작을 새롭게 한 게 VIP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VIP 마케팅. 네, 우리 매장에 오신 손님들 얼굴을 보면은 자주 오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 고객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실 때 대놓고 여쭤봅니다. 고객님, 저희가 VIP 멤버십을 시작을 했는데 혹시 가입을 시켜드릴까요?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고객님들께서는 단골이니까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고객님 성함, 연락처, 생일 이렇게 고객 DB를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옵니다. 필요한 정보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매월마다 진짜 쿠폰을 보내드리고 새로 나오는 주류나 신메뉴 같은 것도 자주 보내드려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오는 이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네, 실제 맞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정받는 어떤 단골 손님의 어떤 네. 지위가 있는 형태로. 보통 사장님들은 굳이 어차피 우리 매장에 오실 분들인데 뭐 그런 쿠폰을 보내드리고 하는 게 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VIP 네. 서비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돈독해지고요. 원래 자주 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친감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 소속감이 생기고,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저희 VIP 리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쵸. 하면 안 되지, 맞아. 되게 비밀리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분들끼리 뭐 단톡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소속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지인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네.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누군가랑 왔을 때 알아봐주고 네. 또 당당하게 할인도 받고. 그럼 고객 DB를 얻기 위해서 뭐 네. VIP는 이제 단골들 대상으로 실제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려가지고 네. 가입을 시키는데, 일반 그 손님들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색다르게 매장에서 하는 이벤트들로도 고객 DB를 모을 수 있지만, 우리 매장을 모르는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통은 고객 DB라고 하면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한 사람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고 DB를 받는데, 대표님께서는 내방하지 않았던 외부 사람들을 DB를 받는다고요? 좀 색다른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노원역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원역에 가면 이 신호등이 정말 많은 네, 그 도로가 맞아요. 있거든요. 거기로 무작정 나갔어요. 책상 하나 들고. 그리고 QR코드 3개를 갖고 나갔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매장에서 했던 이벤트를 노원역으로 가져가니까 상품도 준비해갔고요. 우리 매장 오게끔 할 수 있는 고객들이 꽝이 나오더라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쿠폰들을 구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게임을 했어요, 사실은. 네. 7초를 정확히 맞추는 고객님에게 현금을 드리기도 했고요. 립스틱, 디올 립스틱 선물 드리기도 했고요. 상품이 너무 좋네요. 네, 다양한 고객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준비해서 나가서 실제로 선물을 드리고 사진을 찍고 또 온라인으로 알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5시간 만에 800분의 800명이나 네. 줄을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줄이 섰겠네요. 줄이 100m 이상 서서 거기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노원역 자체가 월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렇죠. 넘어가더라고요. 많이 비싸죠. 근데 그 매장들은 사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 그 사장들이 나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거를 한번 하게 되면은 800분의 고객 DB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왜 이걸 안 하시지? 그래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에도 사실 이 내용을 넣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내용들이 좋았던 게 이제 대표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다 봤잖아요. 근데 너무 빽빽하게 많이 준비해서 이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동네 허름한 곳에서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장 DNA 복제 시스템입니다. 사장 DNA 복제 시스템. 약간 카피맨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 혼자서 장사를 할 때는 고객 한 명과 계속 아이 컨택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언제까지 계속 혼자서 일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하는 말투, 행동, 멘트를 직원분들에게 같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직원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모르죠. 속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7가지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207가지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실제로 쓰는 매장이 여러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뭐 작은 매장 하나 운영하면서 무슨 매뉴얼이 필요해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요런 매뉴얼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조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흔히 MOT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동식당 MOT가 11가지가 있거든요. 11가지 MOT가 또 그러니까 있고. 고객과 우리 감동식당과 만나는 접점. 그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쵸. 온라인 접점 처음. 검색을 통해서 감동식당의 어떤 이런 썸네일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또 리뷰를 확인하고 블로그를 보고 매장으로 전화를 거세요.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이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 다 직원들한테 복제시켜가지고 직원들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대표님이 지시하는 거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복제 시스템. 복제 시스템을 설명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사례로서 하나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거죠. 가령 이제 네이버를 보고 전화를 거신단 말이에요. 네, 손님이. 포장 전화 아니면 찾아오는 길, 이 2가지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포장을 문의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족인데 애기랑 성인 둘이 먹으려면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네.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은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황한단 말이죠. 당황하죠. 네. 그래서 고객님 성인 2분 아이 1명일 경우에는 뭐 2인 세트에 간장갈비 하나 이렇게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라고 또 매뉴얼화가 되어 있고 멘트 매뉴얼이 다 있구나. 네, 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숙지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좀 어르신분들이 매장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가는지 핸드폰으로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많죠.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도, 약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매뉴얼을 만들었고 매장에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제 선창, 후창 인사를 항상 하고 있어요. 선창, 후창도 네. 또 멘트 매뉴얼을 또 만들어 놓으시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갈 때, 갈비찜이 나갈 때, 메밀전이 나갈 때,
나물밥이 나갈 때, 그리고 서비스 체크할 때, 고객님이 밥이 부족해 보이실 때, 그리고 이벤트를 안내해 드릴 때, 고객님이 컴플레인을 거셨을 때.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영상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장 복제 DNA를 좀 만드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어떤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이번 강의에서 다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PDF가 아니고 진짜 그냥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 파일을 다 드렸잖아요. 파일을 다 넘겨드렸고, 맞아요. 저도 봤는데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해봤는데 사실 오늘 5가지 얘기한 거는 충분히 많이 좀 뽑아내고 싶어서 많이 좀 여쭤보긴 했는데 한 10%도 얘기 못한 것 같지만 너무 또 영상이 길어지고 하시면 또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또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인터뷰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2년 만에 권프로님 유튜브에 나오게 됐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도요. 그때는 사실 건물을 매입을 못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또 2호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해서 그렇네요, 진짜. 너무 또 기분도 좋고, 또 이제 권프로님이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진짜로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보면서 물론 대표님의 브랜드도 성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대표님이 약간 인간으로서 약간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더 많이 크게 좀 와닿거든요. 실제로 오늘 제가 모 아카데미 갔다가 대표님 강의를 들으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감동스럽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강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까지 오셔서 케어를 해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본인은 감동했다고 하는 걸 좀 들으면서 제가 그럴 줄 알았다. 서현우 대표님은 강의를 하는 것도 정말 잘 될 줄 알았다. 혼자 속으로 좀 뿌듯뿌듯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건물을 매입하셨고 네. 지금 또 사업을 하려고 매장을 또 한 개 더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온라인 강의도 이제 저희랑 같이 촬영하기도 했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사업가의 길로 간 건데 혹시 그 내용도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건 2부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랑 또 이렇게 장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때 필요했던 내용들 그리고 대표님이 걸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부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자마자 바로 영상 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